이건 산 책이 아니라 상 받은 책인데 성경 읽기 대회에서 1등을 해가지고 이게 말이 되나? 우리 고양이가 갑자기 생각났어. 갑자기 슬퍼지면 안 되는데 잠깐. 또 가서 아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에서 건축을 가르치고 있는 유송희입니다. 건축 분야 중 특별히 건축 설계 분야를 가르치고 있고요. 건축 설계 분야를 훨씬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론 과목도 가르치고 있고 제도 그리고 CAD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3차원 설계라고 불리는 BIM,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을 위한 레빗도 가르치고 있고요. 이러한 교과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읽어서 남주는 서재라는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요. 평소 같으면 가까이 지내는 전공학생들만 만날 수 있는데 이번에 보내준 사연을 통해서 한동의 친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제가 읽었던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페어링 유행하잖아요. 음식도 좋은 음식과 같이 먹으면 훨씬 더 시너지가 나는 것처럼 제가 여러분 나이대 정도에 읽어서 저한테 많은 영향을 주었고 지금까지도 깊이 남아있는 책, 그 책과 근래에 또 발견했던 책을 함께 소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2학번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경시걸입니다. 누구보다 오래 달려왔다고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달려왔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쉬는 법을 까먹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도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다면 신과 관련된 책을 추천해 주세요. 제가 요즘 많이 생각하고 있는 건데 2학번인데 혹시 저를 잘 아는 공시 학부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저도 때로는 너무 바쁠 때는 쉼을 갖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이렇게 격동기를 지나고 아무래도 이제 40대가 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을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들을 어떨 때 시간표처럼 이렇게 끼워 넣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의 삶을 잘 아는 친구들이 교수님은 어떻게 쉬세요? 안 힘드세요? 이렇게 물을 때가 많은데 저도 제 나름대로의 휴식의 방법을 찾아서 제가 이렇게 충전도 하고 여러분들을 힘있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삶의 패턴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에게는 제가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어요. 아무래도 쉼이라는 것은 자기를 돌아보고 생각을 해야 될 때 쉼이라고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약속한 것처럼 페어링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이 책은 류시와의 시집이에요. 제가 대학원 때 한국에서 대학원을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전문대학원이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없을 때였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저희 교수님 한 분이 수업 시간에 이 책 시집을 꺼내 드시고 시 한 구절을 읽어주셨는데 그날의 기억이 아직까지도 오래 남아서 제 삶을 점검하고 내가 잘 살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내 가슴이 말하는 것에 더 자주 귀 기울였으리라. 더 즐겁게 살고 덜 고민했으리라. 금방 학교를 졸업하고 머지않아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걸 깨달았으리라. 아니, 그런 것들은 잊어버렸으리라.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말하는 것에는 신경 쓰지 않았으리라. 그 대신 내가 가진 생명력과 단단한 피부를 더 가치 있게 여겼으리라. 더 많이 놀고 덜 초조해 했으리라. 진정한 아름다움은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는 데 있음을 기억했으리라. 부모가 날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고 또한 그들이 내게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믿었으리라. 사랑에 더 열중하고 그 결말에 대해선 덜 걱정했으리라. 설령 그것이 실패로 끝난다 해도 더 좋은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었으리라. 아, 나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으리라. 더 많은 용기를 가졌으리라. 모든 사람에게서 좋은 면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그들과 함께 나눴으리라.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나는 분명코 춤추는 법을 배웠으리라.
내 육체를 있는 그대로 좋아했으리라. 내가 만나는 사람을 신뢰하고 나 역시 누군가에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었으리라. 입맞춤을 즐겼으리라. 정말로 자주 입을 맞췄으리라. 분명코 더 감사하고 더 많이 행복했으리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킴벌리 커버거. 이 시가 휴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저는 이 시가 제 삶에서 제가 살고 있는 것이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돌아보게 하는 정말로 인생의 터닝 포인트와 같았던 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때로는 내가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지? 내가 지금 이 순간을 나중 몇 년 뒤에 돌아가서 그때 이걸 알았더라면 어땠을까라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그런 시점의 시였는데요. 특별히 휴식에 대해서 질문하는 우리 학생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다른 책들도 많지만 시라는 것을 읽게 되면 많은 해석도 있고 자기만의 시간을 또 가질 수도 있고 자기만의 또 받아들이는 그 뜻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집을 또 추천을 하고요. 책 한 권을 더 소개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사연을 받고 저도 똑같이 휴식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었는데요. 덕분에 저도 책도 다시 읽고 그리고 더 주변을 살필 수 있었는데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딱 휴식에 대한 책을 추천을 하더라고요. 함께 고민해보고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볼 수 있는 좋은 책일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율리 슈나벨의 행복의 중심 휴식이라는 책인데요. 이곳에는 여러 유명인에 대한 일화가 나와요. 그 중에서 존 레논의 일화가 있는데요. 존 레논은 뮤지션이었잖아요. 음악을 만들어내고 우리들이 여전히 사랑하는 음악을 만들어내는 뮤지션이었는데 이 창의적인 그 뮤지션이 잠 자는 거로 유명했대요. 그래서 잠을 많이 자고 충분히 잠을 자고 그 중에서 유명했던 곡 하나가 폴 맥카트니와의 일화가 있는데 한참을 자고 나서 좋은 음악을 만들어내는 휴식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음악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음악의 제목이 어디에도 없는 사람. 그래서 가사와 곡까지 이렇게 만들어낸 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서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이 책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이름 초코나무 숲.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입니다. 평소에 자존감도 낮고 자신감도 없어요. 그러다 사소한 실수 하나만 해도 자기 비하로 저를 끝도 없이 아래로 끌어내립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두려워요. 혹시 소외당할까봐, 그리고 실수할까봐. 그런 것들이 너무 무서워서 더 다가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울하고 불안한 제 어두운 면을 보이면 저를 멀리할까봐 매번 가면을 쓰고 사람을 대하게 됩니다. 자존감과 자신감을 어떻게든 올려보려고 인터넷과 책에서 찾아본 방법들을 이것저것 시도해봤지만 결국에는 실패합니다. 신앙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줄이는 것, 그리고 자존감과 자신감을 회복하는 방법에 대한 책을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마음이 어렵겠다라는 생각에 참 마음이 조금 아프고요. 그렇게 또 공감이 가는 이유가 저도 한동대학교에서 공부를 해봤고 그 시절을 지나왔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어떤 삶과 어떤 고민과 어떤 부담감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 초코나무 숲 같은 친구는 보통 우리가 외향적 성향, 내향적 성향이라고 말한다면 내향적 성향을 갖고 있는 친구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굉장히 내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 많은 시간에 걸쳐서 그러니까 외향적으로 변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가까운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를 이렇게 차근차근 배웠던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내 성향이 내향적인데 외향적으로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기보다는 인간관계라는 건 굉장히 다채로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여지는 것처럼 항상 모든 사람들과 액티브하게 친하게 지내는 것이 다 답이 아니라 자기만의 또 친밀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책을 좀 추천을 하고 싶은데 이 책은
제가 미국에 오랜 시간 있다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선물 받은 책이에요. 그래서 미국 생활 오랜 시간 있었다가 다시 한국으로 오면서 저 역시도 또 다른 인간관계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었고 또 다른 생활 방식 때문에 적응기를 겪고 있을 때였는데 제 친구가 선물해준 이 책이 나 자신을 조금 더 먼 시간에서 들여다보면서 내 스스로가 어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좋은 책인 것 같아서 우리 초코나무 숲한테 추천을 합니다. 김지수 씨가 엮은 자기 인생의 철학자들이라는 책이에요. 이게 어찌 보면은 여러분들이 많은 책들을 읽을 수 있고 또 많은 책들을 찾아서 스스로가 노력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사연에서도 본 것처럼 인터넷과 책을 통해서 찾아봤다고 했는데 우리 한동의 교수님들이 책을 추천해 줄 때는 세대의 그 브릿지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기 보면은 나오는 분들이 제 세대에서는 되게 친숙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인터뷰 대상이 누구냐면 윤여정, 노라는 그 디자이너도 있고요. 그리고 이순재, 또 하영로 건축가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인터뷰를 적은 책인데요. 평균 나이 72세. 우리가 좋아하는 어른들의 말이라고 엮은 책이에요. 내가 가고 있는 길들이 지금 내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완성이 되고 있는 상태가 아니구나. 어떠한 식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 여러 가지 위안을 주는 말들이 있어서 굉장히 추천해주고 싶은 책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은 김상중 씨라는 분이 인터뷰를 한 내용이에요. 제일 정치학자인데 이분은 제1동포 2세로서 정체성의 혼란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분인데 이분이 하신 인터뷰 내용 중에 와닿는 부분이 있어서 읽어드립니다. 그건 나다움보다 나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침부터 밤까지 나에 집착해요. 나라는 우상에 빠져나올 수가 없으니 괴롭죠. 나도 고교 시절에 나에 빠져 허우적대면서 정작 나에 대한 결론을 못 내리는 심리적 억압 상태에 있었습니다. 실어증도 알았어요. 대학에 들어가서 제1동포 2세 친구들과 만나면서 치료가 됐어요. 결론적으로 나를 너무 의식하면 부자연스러워집니다. 나를 덜 의식해야 다른 사람과 섞여 살 수 있어요. 일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그냥 해보자는 마음으로 사회에 들어가 일을 하면서 접점을 만들어 보려는 게 더 나은 자세예요.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은 자신이 읽었던 책 중에 한 글귀를 소개를 하는데요. 여행 도중에라는 책을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나라는 존재는 지금까지 만남의 일부다라는 구절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원래 나는 자기 안쪽으로 파고드는 질문인데 만남의 축적으로 나를 바라본 게 흥미로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초코나무 숲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나 자신에 대해서 계속 파고들고 내가 무엇이 잘못됐을까 여러 가지로 고민하는 친구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이렇게 안쪽으로만 파고들지 말고 자연스럽게 내 주변에 있는 환경을 보면서 너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생각해서 나를 자꾸 부정하고 어떠한 형태로 보여주려고 하지 않고 가까운 곳부터 이렇게 좀 관계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고요. 우리 친구는 제가 한번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유인즉 우리 학생들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동대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사실은 우리 한동에 있는 교수님들이 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항상 이렇게 조금 더 내밀하게 관계를 갖고 싶고 아니면 더 고민도 같이 나누고 싶고 이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데 교수님들께서 모르실 때가 많아요. 어떠한 문제를 겪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타트 버튼을 누르는 순간 어떻게 액션을 하실지를 기다리고 계신데요. 근데 그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교수님들이 항상 큰 눈을 뜨고 혹시 누군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진 않을까 찾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먼저 말을 해주기를 잠깐만 이렇게 손을 들었고 교수님이라고 불러주면 그때 무슨 일이야 라고 귀 기울여 들을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좀 듣고 그 상황을 조금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 3학번 포옥포입니다.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어떤 직업을 가져야겠다라는 식의 결심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지, 왜 그 직업을 갖고 싶은지에 대한 이유가 없습니다. 제 안을 깊게 들여다보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듯합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과 대화해보고 스스로를 탐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을 추천받고 싶습니다.
우리 새내기 포옥포 친구는 자기가 하고 싶은 직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왜 그 직업을 가지고 싶은지에 대한 이유가 없다고 하는데 직업을 누가 정해준 건 아니겠죠, 설마? 보니까 이제서야 제가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저에게 온 사연 3개가 사실은 다 같은 주제인 것 같아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어떠한 그 소명? 직업에 대한 것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소명에 대한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릭 워렌의 그 목사님이시죠. 목적이 이끄는 삶. 이 책은 제가 대학생 때, 그러니까 대학원생 때 굉장히 베스트셀러 도서였어요. 우리 친구들이 알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 책을 다시 추천합니다. 이유인즉 얼마 전에 친한 교수님이 오셔갖고 뭐 이렇게 책꽂이에 있는 책들을 보고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학생들한테 목적이 이끄는 삶 저 책을 다시 추천 도서로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연을 읽고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내가 가져야 되는 목적이 무엇이고 내 삶의 소명이 무엇이고 내가 이 일을 왜 열심히 해야 되지? 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넘겨보니까 여기 보면은 좋았던 것이 뭐냐면은 이렇게 챕터별로 생각을 하고 질문이 있어요. 자신한테 쓰는 질문. 이게 제가 아주 어렸을 때의 노트인데 이렇게 살짝 보여드리고 저도 읽으면서 아주 성실하게 그 매 챕터마다 이렇게 다짐을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추천해보고 싶어요. 좋은 글귀를 읽기보다도 여러분들이 한번 이 책은 친한 친구랑 같이 뭐 챕터별로 이렇게 읽고선 글을 쓰고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대학생 할 때 한 번 정도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을 위해서 나가고 있고 이 열심을 왜 같이 하고 있는지 인생의 동역자들과 함께 한번 이 책을 읽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다라는 챕터의 내용인데요. 제가 일을 하면서 생각하는 말씀이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다. 이것이 예배를 드리는 삶의 비밀이다. 모든 것을 주님께 하듯 하라. 하나님께 드리면 일도 예배가 된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은 사실은 지금 이 순간은 공부고 또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여러분들을 교육하고 가르치는 일이고 또 지역사회 봉사하는 일이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그것들을 할 때 주께 하듯 하라.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하는 공부,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지? 왜 그 직업을 갖고 싶지? 라고 할 때 조금 더 이해가 한 발짝 되는 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또 하나 이렇게 페어링으로 추천하고 싶은 책은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미국 동부에 계신 팀 켈러의 답이 되는 기독교라는 책을 추천을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추천하는 것은요. 미국에서 뉴욕으로 출장을 갔을 때 제가 주일날이 껴서 출장일이 잡혀가지고 아는 교수님께 교회 추천을 부탁드렸어요. 제가 주일을 뉴욕에서 보내게 됐는데 좋은 교회가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하니까 리디머 처치를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팀 켈러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날 짧은 시간이었는데 직장인으로서 일하고 있는 저에게 굉장히 많은 그 어웨이크닝을 갖게 했어요. 그러니까 일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그냥 직장인의 일반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굉장히 새로워지는 기회를 맞이했었는데 그분의 책이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두꺼운데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보면 주제별로 여러분이 찾아서 읽을 수 있는데 우리 친구에게 읽어주고 싶은 곳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사연 3번뿐만 아니라 2번 친구에게도 같이 읽어주고 싶었던 내용이에요. 십자가에서 겸손과 자신감이 함께 자라나는 정체성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현대식 정체성에 대안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팀 켈러는 현대식 정체성과 전통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체성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아이작 디네센의 아웃 오브 아프리카에 조금이나마 전진한 개념이 등장한다. 그녀는 자긍심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품으셨던 발상을 믿는 것이라고 썼다. 이를 깨달은 사람은 그 발상을 의식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것을 동경한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발상에 어긋날지도 모를 행복이나 안락을 동경하지 않는다. 그에게 성공이란 하나님의 발상을 성공적으로 끝까지
따르는 일이다. 그는 자기 운명과의 사랑에 빠져 있다. 그 외에도 여기 뒤에 보면 직업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뭐 자아를 얻고 자존감을 성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공익에 일조하기 위해서다. 보면은 과거, 그러니까 전통 방식의 정체성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우리 세대와 우리 윗세대일 것 같아요. 내가 잘 되는 것이 우리나라가 잘 사는 것이고 나의 이익보다는 공공의 이익이고, 현대적 정체성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중심이 되어가지고 어떠한 일을 한다,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연 3번 친구가 목적이 이끄는 삶과 함께 이 책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 가을 정도에 제가 14년 함께 살던 고양이와 이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이었는데 너무 슬펐지만 학기 중이어가지고 그렇게 슬픔을 표출할 수도 없고 제가 일상을 이어가야 했는데, 저를 오랫동안 알던 친구는 그 슬픔을 너무나 이렇게 잘 알고 공감을 하면서 위로를 해줬어요. 그리고 주변 동료 교수님들께서도 저랑 시간을 많이 보내주시면서 혼자 있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셨고, 친한 TA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제가 왜 요즘에 힘들어하는지를 아니까 문자로도 위로를 해주고 여러 방법들로 위로를 해줬는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하루는 수업을 마치고 이렇게 연구실로 돌아왔는데 문 앞에 책 2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이 새 책이 아니라 누군가가 읽던 책을 제 문 앞에 두어서 이거 누가 잘못 놨나 했더니만 이게 누가 보낸 건지라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제가 매주 설계 실습 수업에서 만나고 있던 한 친구가 연구실 앞에 두고 간 책이더라고요. 주변 학생들 이야기가 평소에도 그 친구가 주변 사람들한테 그 책을 많이 추천을 했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만 그 책을 추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나 책 잘 받았어. 근데 어떻게 나한테 이 책을 줬니? 라고 하니까 교수님이 요즘 너무 슬퍼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가 정말 아끼는 책을 저한테 빌려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아끼기 때문에 꼭 읽은 다음에 반납을 부탁한다고 하는데, 제가 그때 큰 위로가 됐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게 우리가 지킬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그게 다른 사람이 아파하는 것도 내 아픔처럼 생각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이신데, 그 학생이 저한테 보여줬던 것이 그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아파하고 있을 때 자신이 위로를 받았던 그 책을 통해서 우리 교수님도 그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책을 추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책 추천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꼭 거창할 필요도 없고, 내 삶에 있어서 나에게 영향력을 준 책을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고민을 하면서 그 친구에게 추천한다면 그거보다 더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코너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변에는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으니 저뿐만 아니라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가까운 팀 교수님이나 아니면 주변의 전공 교수님을 찾아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